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S 일렉트릭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어제 이제 LS 일렉트릭이 M&A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변압기 시장을 좀 더 강력하게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좀 읽혀지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듣겠습니다. 예, 결론이 그렇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요. LS 일렉트릭 이사회는 KOC 전기 주식 78만여 주, 지분 51%를 매입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초고압 변압기 물량을 확보해서 북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KOC 전기 인수 후에 제조 설비를 더해서 내년 말까지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KOC 전기는 한국전력에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 중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154kV 기술력과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고요. 네. 특수 전력기기에 속하는 선박 특화형 변압기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생산 공장은 부산과 울산에 있고 지난해 매출은 95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A만큼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에 사오느냐 아니겠습니까? 비싸게 사왔다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가 좀 박할 텐데 그리고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수에 들어간 자금은 전체 592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총 네. 600억 원가량이 들어간 건데요. 지주사 LS에 자사주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29만 9천 주를 주당 21만 2,500원, 어제 종가였죠. 이 가격에 넘겨서 총 635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주주 사재 출연이나 유상증자 없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실탄을 마련한 건데 밸류업 기업들이 많이 하는 자사주 매각이긴 합니다만 맥락이 약간 다르죠. 상당수 주주들이 이번 결정에 기대를 걸지만 일부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유상증자보다 악재가 아니긴 하지만요. 네. 자기 회사를 팔아서 다른 회사를 인수한 게 마냥 호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워낙에 급등한 LS 일렉트릭 주가 역시 민감한 부분인데요. LS 일렉에겐 비싸게 팔아서 이득이겠지만 LS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인 만큼 앞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다면 두 회사 모두 약간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회사의 판단이죠. 이게 주주한테 득이 되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봐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당장 팔아서 그 돈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면 그거야 바로 받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기업을 사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미래를 봐야 되는데 증권가들은 이번 M&A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 LS 일렉트릭의 최근 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까지 6,500억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들 덕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한 건데요. 네. 지분을 늘려가던 외국인이 최근 조금씩 자금을 빼고 있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낸 하나증권은 LS 일렉트릭의 목표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앞서 부산 사업장에 남는 땅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한 점에 주목합니다. 북미 초고압 송정 설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와 신규 업체 인수까지 확인된 점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NH투자는 LS 일렉트릭의 납기가 빠른 점을 기회로 봅니다. 주요 초고압 변압기 회사들, 경쟁사들이 2028년 이후 납기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강점이 있다는 건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 늘고 내년은 여기에서 21%더 뛰는 등 가파른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LS 일렉트릭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얘기예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ETF도 승인을 했더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트코인에 이어서 네. 연이은 결정이었습니다. SEC죠. SEC는 바네크를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전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지난 1월 비트코인 ETF 거래를 허락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인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알트코인 중 첫 결과인데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밝힌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신청이 관련된 법에 따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ETF 신청 때와는 달리 SEC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가 지난 21일 증권 신청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오던 미국 규제당국이 스탠스를 약간 바꾼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더리움 ETF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가상자산들 가격은 어땠습니까? 이 소식에. 예, 당장 현물 ETF 승인 전 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은 오늘 6시 3,900달러대까지 육박했는데요. 네. 1시간 전만 해도 3,54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른 등 변동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67,000달러 밑으로 빠졌던 비트코인 역시 깜짝 반등했지만요. 다시 주춤한 모양새로 돌아섰고요. 올 초 이후로 넓혀보면 지난해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이처럼 재반등에 나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토업계는 이더리움 현물 승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개 자산운용사의 상품이 승인된 만큼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다만 유동성에 민감한 코인의 변동성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아직 현물 ETF 매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련 상품에 주목한다면 선물 ETF나 가상화폐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쯤 도입되는 겁니까? 미국은 이렇게 ETF를 증시에서 허용을 해주면서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국내 도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당장은 미지수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이 승인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커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미국 SEC 의장을 만난 이복헌 금감원장 역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EC가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어느 범위를 금융상품으로 보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어떤 부분을 대답했고 어떤 부분을 대답하지 않았는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우리 감독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도입 조건으로 내건 게 제도권 편입으로 강조해봐 있죠. 오는 7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신뢰가 쌓이고 하반기 공론화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인데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조만간 금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ETF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